자, 최근 승리의 성접대 알선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업소에서 성접대 포주 역할을 한 겁니다. 오늘은 여자 연예인의 성매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는 누구나 성매매 판타지를 갖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 성관계의 대상이 된다는 건 너무나 흥분되는 일이죠. 보통 재수없게 걸린 연예인들이 기사를 통해 알려지고 그때서야 우리도 연예인 성매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예전부터 계속 있어왔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죠. 여기서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논리가 적용됩니다. 연예인을 필요로 하는 매수자와 돈을 필요로 하는 연예인들의 맞거래인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1000억이 있다면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고 싶지 않을까요? 자주 보지 않을까요? 저는 자주 볼 것 같아요. 어떤 재벌가에서 생일 파티를 할 때마다 가수들을 부르는 거랑 같은 겁니다. 투명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는 사회일수록 외부 압력을 통해서 누군가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연예인 성매매가 그런 거죠. 자, 그럼 어떤 연예인들이 성매매를 할까요? 주로 연예인 지망생, 단역 배우, 신인 배우, 레이싱 모델, 인터넷 쇼핑몰 모델, 리포터, 그리고 한때 인기를 누렸지만 활동이 시들해진 여자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돈독이 오른 연예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스폰을 거절하는 연예인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의 상당수는 공개된 SNS 계정과 비공개된 SNS 계정을 따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연예인이 왜 성매매를 할까요? 이미 업계에서는 연예인 성매매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운때도 잘 맞아야 하고 타이밍도 중요하죠. 탑스타가 아닌 이상 언제까지 인기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직업인데다가 이미지로 수익이 좌우되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벌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신인의 경우에는 언제 뜰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기본의식주는 해결해야 되겠고 나름 여배우이기 때문에 얼굴 팔려서 편의점 알바는 못하겠고 품위 유지비는 또 졸라게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방송에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연예인들도 지금 그런 스폰서를 만나면 얼마를 벌 수 있으며 인기가 시들해지면 지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받게 되고 스폰서의 격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서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물주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죠. 물주는 언제든지 다른 여성에게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는 거죠. 브로커들은 누구일까요? 여성 연예인을 국내 국외 재력가에게 소개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브로커들은 보통 연예 관계자들입니다. 항상 보면 관계가 노출되는 건 중간 브로커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성매매를 원하는 여자 연예인과 부유한 남성이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금전적인 거래를 진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성매수를 하는 걸까요? 소문처럼 정치 재계 고위층 인사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돈만 주면 다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중국 부자들이 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중국의 무역이나 투자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브로커를 하고 있습니다. 버닝썬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하는 것만 봐도 중국 자본의 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중국 부자들이 엄청난 거액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개인 거래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예능의 제작 투자에도 중국 자본이 엄청 들어와 있어서 연예인 섭외에도 영향력이 크다고 합니다. 중국 현지 방송에서도 국내보다 몇십 배 출연료를 주며 섭외를 하고 있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할까요? 연예인의 성매매가 찌라시나 루머만 도는 이유는 철저하게 은폐된 개인 거래라서 거의 공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연예인 성매매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폰서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며 일정 기간 동안 계약 연애를 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6개월에 몇억 원으로 스폰서 계약을 맺은 뒤에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인기가 없는 신입인 경우에는 개월수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 많고 인기가 많은 연예인은 성관계 횟수로 계약을 맺습니다. 개월수로 계약을 맺는 경우는 성매수남이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해주거나 전세 계약을 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약 기간 동안 그곳을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일방적인 성매매가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정해두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성매매와 같지만 여성이 연예인일 뿐인 거죠. 남성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여성은 만남이 있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하면 스폰서가 원하는 장소로 가는 겁니다. 연예인이 홀로 해외여행을 한다는 건 겸사겸사라는 말이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브로커가 연예인 본인에게 연락해서 몰래 해외에 가서 그런 일을 하고 올 경우에는 기획사에서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 거래할 때 현금으로 주지만 외제차나 명품 가방, 고가의 아파트도 선물로 줍니다. 해외 원정 같은 경우는 단순 성관계보다는 데이트가 포함된 가격이 많다고 합니다. 만나는 수법은 요즘 흔한 방식을 이용합니다. 우선 호텔 객실을 잡아놓은 후에 거래를 할 때는 호텔 지하에 있는 차 안이나 1층 로비에서 직접 현금을 건네고 룸키를 주면 자연스럽게 여자 연예인이 해당 룸에 들어가서 만나는 방식입니다. 이런 연예인들이 과연 얼마나 받을까요? 인기의 차이가 곧 가격의 차이이기 때문에 급에 따라 다양합니다. 보통 300만원 정도에서부터 탑스타는 억대를 받죠. 해외에서 받은 돈은 어떻게 갖고 들어올까요? 원래 해외 카지노와 연계된 환치기들이 거액을 받은 뒤에 국내로 몰래 들여와서 해당 스타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조용히 현금이 오가는 거래라서 세금 문제도 없어요. 그렇다면 왜 잘 알려지지 않을까요? 개인 간의 현금 거래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돈거래 자체가 브로커가 빠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질됐습니다. 회사 대 회사 직거래 방식이 있는데 스폰서의 회사에서 여자 연예인의 소속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돈을 건네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소속사가 브로커 역할을 대행해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걸그룹 지망생들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정말 끼가 충만해서 연예인이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끼만 갖고 활동하기에는 현실이 졸라 냉혹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걸그룹은 300개나 되고 연예인 지망생만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데뷔에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 연습생 출신이나 걸그룹 멤버 출신들이 룸살롱 업계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결론. 성매수자들은 TV 모니터가 유리방 업소같이 보이겠지만 그 한 장면에 인생을 거는 애들도 많다.